또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마다 하루라는 의미가 다양하게 주어지지만 저는 제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그냥 지나가고 나서도 아깝지 않게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 방법이야 딱히 이거다라고 말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 합니다. 그것이 거창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나만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말하면 다소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마다 제각각 살아가는 기준과 방법이 다르니까요. 여러분들도 주어진 하루하루 시간을 정말로 소중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말입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규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김연자가 부릅니다. 수은등. 순둥꽃이 피면은 그대와 단둘이서 거닐던 이 길을 서성입니다. 순둥 우는 한비 변함은 없어도 당신은 변해 꾸려 보이질 않는 순둥 불빛 아래 이 발길은 떠날 줄 몰라. 어두운 밤거리에 하나둘 오색불 깜빡거리면 그대의 웃음소리 들려올 듯 내 가슴은 설레이네. 바람 부는 이 거리는 변함이 없건만 당신은 변해 꾸려 보이질 않는 오색불 깜빡이는 이 거리를 잊으셨구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들 바쁘셨죠? 시간 참 빨리 갑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벌써 4월이니 말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문학사랑 보모에 실린 시를 읽고 감상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어드릴 시는 신온순 시인의 가을 국화 향기는 울엄마 향기 읽어보겠습니다. 가을 국화 향기는 울엄마 향기, 신온순. 한적한 시골 마을에 짙게 퍼진 국화 향기, 고향집 향기인가 울엄마 향기인가. 가을의 노란 국화를 너무 좋아하셨던 친정엄마의 환한 미소를 품에 안고 끝없이 걷고 또 걸어본다. 아무 꽃이라면 피면 다 이쁘고 뜰한 구석구석 사계절 꽃밭 가꾸시던 물엄마. 그래도 국화만큼 사랑한 꽃이 없으셨던지 국화꽃 만발한 10월 26살 날 아름답게 하늘나라 입성하셨다네. 가을 오고 가는 길목에 서서 따스한 친정엄마 그리울 때면 국화향 그윽한 들녘 거닐며 생전의 엄마 모습 가슴에 담고 씩씩한 막내 모습 보여주고 싶어 당당하게 앞만 보며 걸어가고 있다. 신온순 시인께서는 가을 국화 꽃을 보면 엄마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고향집의 향기인지 그 향기가 마치 엄마의 향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 잘 읽었습니다. 자, 이어서 짧은 생각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양덕수 시인의 시입니다. 짧은 생각, 양덕수. 좀처럼 보이지 않는 흰 말의 흔적을 쫓아가는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도 없고 바람조차 비켜가는 정막 속에서 생각에 잠긴 그네의 몸을 얹었다. 아슴아슴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온기를 되짚어보고 있을 그네에게 들킬까봐 살며시 걸터앉은 나는 삶의 채반에 놓인 얽힌 실타래 같은 생각들을 추스리면서 힘을 주어 몸을 흔들며 생각했다. 그네의 몸을 얹든지 길섭에 발을 묻은 의자에 앉아 있든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머물더라도 때가 되면 언제나 몸을 일으켜 떠나야 하는 인간의 삶을. 양덕수 시인의 시를 읽으니까 주인 없는 빈 그네 가끔 있죠. 어린이 놀이터 같은데 아무도 없고 덩그러니 있는 그런 그네에 이렇게 잠시 몸을 얹어 보기도 하고, 또 산길을 가다가 아니면 어떤 공원길을 걷다가 빈 의자에 이렇게 앉아 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본인이 떠오르는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자,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오롯이 자기만의 시간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 자연물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생각과 이렇게 얽히면 이렇게 아름다운 시, 멋진 시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어서 양혜순 시인의 밤은 무엇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밤은 무엇을 하나, 양혜순. 머릿결 하늘하늘 빛나는 밤, 윤슬처럼 또 반짝인다. 바람이 지나가면 흔들리는 어둠, 나는 밤의 품으로 들어가 뿌리를 내렸다. 밤은 무엇을 하나, 쉴 새 없는 나의 일상에 사색을 주려고 흩어지지 않는 그림자. 밤엔 또 다른 내가 쑥쑥 자라고 있는 시간. 밤에는 모든 사물들, 그런 것들이 다 잠을 자는 시간이죠. 쉬는 시간이죠. 요즘엔 도시에는 뭐 불빛이 휘황찬란해서 밤낮을 구분하기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밤에는 그런 불빛을 피해서 조용히 쉬는 것이 사람도 좋고 또 사물도, 나무도, 식물도, 동물도 다 좋습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하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밤에 또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 밤의 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둥지틀기라는 시, 염종선 시인의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둥지틀기, 염종선. 혼탁한 미세먼지에 잠잠하던 병이 도진, 제비도 아닌 떠돌이 휘파람 새들이 박씨를 주겠다고 떼지어 나타났다.
서로 텃세인 양 둥지를 틀기 위해 어설픈 몸짓으로 애를 쓰지만 새집 짓기가 만만치 않다. 빌딩마다 걸려있는 대문짝만한 사진, 얼굴 알리는 눈도장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생면부지 귀하신 몸께서 언제 봤다고 아는 척 악수와 명함으로 골조를 채워 감언이설로 마무리 공사를 하지만 바람에 허물어지기 일수다. 호시탐탐 노리는 천적에 공격을 당하고 둥지 없는 무정 탕란에 떠밀려 빌붙을 새빵조차 구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읽어보니까 요즘 그 선거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이름 걸고 이렇게 새로운 둥지를 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시로 또 만드셨네요. 빌딩마다 걸려있는 대문짝만한 사진,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면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그런 아주 장황한 원대한 그런 공약들, 그야말로 딱 당선되고 나면 공중으로 날아가는 빌공짜 공약이 뭐 거의 90%겠죠.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자,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지혜가 부릅니다. 얄미운 사람 들어봅니다.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슬픈 음악처럼 이 마음 올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미련만 남겨놓고 돌아가느냐 얄미운 사람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이내 가슴 아픔만 주고 간 사람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지금은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이별의 아픔을 난 가져가다오 얄미운 사람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슬픈 음악처럼 이 마음 물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지금은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이별의 아픔을 난 가져가다오 얄미운 사람 미련만 남겨놓고 돌아가느냐 얄미운 사람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이내 가슴 아픔만 주고 간 사람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이내 가슴 아픔만 주고 간 사람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노래 들으며 문득 드는 생각이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얄미운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근히 그런 얄미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지요. 주는 것 없어도 얄미운 사람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도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자, 이어서 읽어보시는 윤명상 시인의 꽃차 한 잔 읽어보겠습니다. 꽃차 한 잔, 윤명상. 봄꽃은 하늘의 파란 물에 자신의 향기를 넣고 봄볕에 담아 꽃차를 배달합니다. 벚나무 꽃차가 끝나고 산수유와 철쭉꽃차를 지나 요즘에는 한창 이팝나무 꽃차가 분주합니다. 달콤한 꽃차 한 잔 생각에 두리번 들로 산으로
싱그러운 꽃차 맛집을 찾아 떠납니다. 요즘에 딱 어울리는 그런 시네요. 저는 제 생각이면 제가 쓴다고 하면 그냥 1년만 딱 쓰고 말 것 같아요. 봄꽃은 하늘의 파란 물에 자신의 향기를 넣고 봄볕에 담아 꽃차를 배달합니다.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이제 많은 독자들이 어떻게 자기 것으로 이해하고 읽느냐라는 거를 좀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양한 꽃들의 세계를 지나서 또 이제 봄인 듯 하면 여름이 올 텐데 그땐 또 어떤 시가 또 만들어질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윤인환 시인의 할미꽃 사랑 읽어봅니다. 할미꽃 사랑, 윤인환. 그대는 세월인 듯 지나가는 바람이련가. 그대 사랑 목 놓아 기다리다 어느새 백발이 성성해졌네. 그래도 내 생에 후회는 없다. 할미꽃 사랑. 그래요. 요즘에 시골 가면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들이 더 많이 이렇게 생존해 계신다고 하는데 그 할머니들, 제가 이렇게 여기 우리 세종시의 노인정을 제가 찾아서 봉사활동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도 가봐도 남자, 그러니까 할아버지보다도 할머니들이 더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들 또 할머니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할미꽃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던데, 그 할미꽃에 대한 사랑 이렇게 비유해서 잘 쓰셨습니다. 윤인환 시인은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알고 계셨던 그런 시인입니다. 네. 자, 이어서 윤충 시인의 침묵의 노래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침묵의 노래, 윤충. 매서운 바람 속에 떨면서도 꽃은 피어나듯 차단기 내려진 저쪽에도 한 줄기 바람이 스쳐간다. 우리 작은 가슴 열며 고요 속에서 맑아지는 한 가닥 노래. 멈출 수 없는 몇 마디 사연과 함께 실개천 흐르는 물처럼 줄기차게 오늘도 너에게로 달려간다. 많은 시들을 써봤지만 이렇게 어떤 대상이 딱 특정되지 않은 이런 좀 광범위한 이런 제목의 시들을 참 읽어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윤충 시인의 침묵의 노래 역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람 속에 흩어지는 어떤 공허한 메아리 같은 그런 느낌도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의 노래라는 것이 좀 여기 시 속에서도 있지만 차단기 내려진 길 저쪽에도 한 줄기 바람이 스쳐간다. 바람이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듯이 그렇게 느껴지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경순 시인의 봄망초 읽어보겠습니다. 봄망초, 이경순. 그을음 가득한 부엌, 낡은 찬장 위 깨진 사발에 앉아 우리 엄마 한숨 쉬어가게 했던 봄망초 한 다발. 세상천지 이리도 섬세하고 단정한 꽃차례를 보았는가. 꽃이라 이름짓지 못한 서름에도 어느 정원 침입자로 뿌리째 뽑혀도 후년에 또 넉살 좋게 웃어줄 눈부신 너. 참 멋있죠, 그죠? 봄망초에 대한 그 시를 썼는데 그 봄망초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까지 이렇게 얹어서 참 섬세하고 예쁘고 단아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경순 시인은 저하고 같이 대청호 보존운동본부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선생님이신데요. 이 시에서 보여주는 그런 단아함처럼 참 예쁘고 단아하고 그렇게 조용조용한 성격의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시를 통해서 이렇게 또 다른 인연으로 만나게 된다는 게 참 신기하고 참 재미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임주리가 부릅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길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사랑아,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사랑아,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라.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라.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어볼 시는 이경옥 시인의 오색빛깔이라는 시입니다. 오색빛깔, 이경옥. 거리엔 오색빛깔, 심장엔 붉은 등불, 가슴엔 초록 등불, 머리엔 오색 등불. 한국 정통의 오방색, 청적, 황, 백, 흑. 이런 날에 난 오색빛깔 등불 품고 걷고 또 걷는다. 이게 한국 전통의 오방색으로 차려입은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보셨나 봐요. 우리 지금 서울에 가면 그 경복궁 이렇게 고궁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한복 입고 많이 걷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죠. 자, 우리나라의 멋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한복입니다. 개량 한복 말고요. 전통 한복. 자, 이어서 이귀회 시인의 어머니의 봄맛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봄맛, 이귀회. 논뚝이며 산자락에 꽃을 먼저 피운 머위는 연녹색 마음 둥글 넓적하게 펼쳐낸다.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몇 번을 기웃거리다 드디어 한 소쿠리 뚜각뚜각 뜯어와 다듬다 보면 이내 손톱 밑이 까맣게 물이 든다. 들기름 깨소금 밥에 넣고 설렁설렁 섞어 살짝 데친 머위 잎으로 돌돌 말아 쌈장 콕 찍어 입속에 넣으면 완연한 중년 팔자주름 볼록볼록 일어난다. 한 번 씻고 액하고 뱉어내던 어린 시절 쌉소름한 그 맛은 인생 쓴맛에 비하면 애교지.
연신 맛있다고 우걱우걱 드시던 내 어머니 본맛을 이제야 알았다. 지금 이제 이거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요. 갑자기 이 시를 읽었더니 입에 침이 고입니다. 배가 고파지네요. 들기름 깨소금 밥에 넣고 설렁설렁 섞어 살짝 데친 머위 잎으로 돌돌 말아 쌈장에 콕 찍어 입속에 넣으면 참 입맛이 안 돌 수가 없네요. 자, 이어서 이근풍 시인의 독백 읽어보겠습니다. 독백. 이근풍. 아직도 갈 길은 먼데 노을빛 해가 지네. 한 고개 넘을 때마다 늘어나는 나이테. 고개는 넘고 넘어도 넘을 고개 앞에 있네. 이근풍 시인의 독백인가 봐요. 나이를 먹어간다. 그 나이를 먹어가는 그 고개는 많이 넘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넘을 고개가 또 앞에 있다라는 그런 자주 섞인 시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점태 시인의 내 나이 80살의 첫날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80살의 첫날. 이점태. 여느 날처럼 찾아온 아침, 좀 더 귀한 아침, 해그림자 길게 기지개 켜는 여든의 하루는 하루살이의 일생만큼 버겁네. 이상은 항상 창공에서 맴돌았고 현실은 늘 목마름으로 여기까지 와버렸네. 여든 해의 애환을 석양빛에 그려보니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으랴. 모두 다 해치고 이기고 이겨서 돌아가는 길, 마지막 하나 남은 징검돌 위에 서서 안겨오는 물결을 보노라니 내 눈에 어쩌나 너만 보인다. 여든이 되면 저도 이런 느낌일까요?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시를 쓰시면서 사시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모두 다 해치고 이겨서 돌아가는 길이 아직까지도 징검돌 위에 서서 이렇게 있으니 조금 허전하다, 그런 느낌이겠죠. 이어서 이희열 시인의 어렴풋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렴풋이. 이희열. 어렴풋이란 말 속에는 그리움이 배어 있다. 생각이 날 듯 말 듯 뒤척음이 있고 불쑥 찾아올 것 같은 그리운 얼굴이 숨어 있다. 어렴풋이란 말 속에는 아련함이 묻어 있다.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처럼 부르면 금방 나타날 것 같은 이름이 숨어 있다. 어렴풋이란 말 속에는 보고품이 그려 있다. 문득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 안개같이 가물거려서 더 보고 싶은 그 집, 그 담장, 그 꽃밭이 있다. 어렴풋이란 말 속에는 가거품이 스며 있다. 발길 가는 대로 무작정 따라 걷다 보면 그곳에 금세 가 닿을 것 같은 그 동네, 그 옛 고향이 있다. 우리나라 말이 이래서 참 좋은 거예요. 참 어렴풋이라는 말, 이 속에는 이렇게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감정이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한글이라는 위대한 이런 문자를 쓰는 이 나라에 태어난 걸 고맙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용필, 창밖의 여자 듣고 오겠습니다. 눈물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흰손 돌아서 눈 감으면 강물이여라 한 줄기 바람 되어 거리에 서면 그대는 가로등 되어 내 곁에 머무네 너가
차라리 그대의 인손 나를 잠들게 하라.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차라리 그대의 흰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시 이어서 읽어봅니다. 임경원 시인의 흔들리는 잔가지라는 시입니다. 흔들리는 잔가지, 임경원. 가는 비에 창밖을 열어 젖히니 빗방울에 잔가지가 눈물을 흘린다. 매일 둘러싸인 산 넘으면 흙덩이가 구불구불 그림자를 찾아간다. 발자국은 나를 쫓는다. 그림자는 혼자가 아니다. 실체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외롭지 않다. 지푸라기 산책로가 지나고 나타난 아스팔트길 발자국은 환해진다. 비온 후 눅눅해진 낙엽을 떨구는 메마른 바람은 빗소리에 깨어진다. 잠시도 쉬지 않고 흔들리는 나뭇가지, 점점 깊어지는 겨울바람에 시냇물은 어색하게 고요하고 흔들리는 잔가지는 살짝 입을 연다. 비가 오는 날 창밖에 그런 잔가지, 거기에 방울방울 맺혀있는 그런 물방울들을 눈물을 흘리는 걸로 이렇게 보셨네요. 근데 시가 조금 좀 이렇게 함축되지 않고 좀 산만한 느낌이 들어서 읽는 제가 조금 좀 혼동스럽습니다. 자, 이어서 임순희 시인의 금빛사랑 읽어보겠습니다. 금빛사랑, 임순희. 벌건 대날 어느 날 양상군자 손장난에 나의 결혼 폐물은 흔적없이 사라졌다. 그 후 내 눈에 밝히는 그녀들의 팔찌, 가녀린 내 손목의 허전함, 보석상 현란한 불빛 따라 하늘로 치솟는 금값. 나는 하품을 하며 돌아선다. 칠순 생일 온 가족 축가송이 흐른 후 슬그머니 꺼내놓은 그이의 팔찌 선물은 곰삭은 금빛 사랑이었다. 참 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도둑놈에게 결혼 폐물을 다 도둑을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렇게 요즘에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옛날에 그 잃어버린
결혼 패물들이 생각이 많이 났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칠순생일 때 그 남편분일까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팔찌 선물을 금팔찌 선물을 이렇게 해주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시가 내용이 정리가 잘 정돈이 돼 있어서 참 읽기가 좋아요. 자, 이어서 장돌뱅이의 여행, 장주영 시인의 시입니다. 장돌뱅이의 여행, 장주영. 해질 무렵 그리운 곳 남포동 거리, 연기 자욱 노포집들 자갈치 골목, 억척 인생 장돌뱅이 각설이 타령, 지나가는 목탁소리 술잔을 노래. 연탄불 장단 맞춰 붉은 꽃 흔들흔들 꿈틀꿈틀 꼼장어 야릇한 춤을 춘다. 형님 아우 반가워 소주잔 기울이며 꼬들꼬들 오독오독 추억도 물결처럼 송도 해변 구름다리 별빛도 흐른다. 거북선에 부딪히는 세월의 파도 알몸으로 목숨 바친 꼼장어 인생처럼 젊은 날 뜨거웠다 그리운 내 사랑. 숱한 세월 미련 없이 노래에 실어 아스라이 수평선 검푸른 저 바다로 터져버린 심장 꼼장어 장돌뱅이 오늘도 길 위에서 춤추듯 살아간다. 장돌뱅이 여행. 요즘에도 지금 제가 사는 곳에 일정하게 정해져서 이렇게 서던 장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조치원 장 또는 이 금남면 장 이런 장들은 아직까지도 참 이렇게 왕성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장돌뱅이가 장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사시는 그런 분들을 장돌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운율이 꼭 시조같이 느껴져요. 자, 하여튼 잘 읽었습니다. 다음 시 읽어보겠습니다. 정연웅 시인의 말꼬리 잡지마 라는 시입니다. 말꼬리 잡지마. 정연용. 말꼬리 잡지마. 뒷발에 중상 아니면 사망. 말꼬리 잡지마. 멱살 잡히고 귀싸대기 맞아. 딱 이렇게 두 연으로 만들어졌는데 앞에 있는 말꼬리 잡지마는 그 동물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맞자의 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말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그런 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참 그렇죠. 말이 갖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말꼬리 잡고 괜히 시비 걸다가 귀싸대기 맞고 멱살 잡히고 욕먹고 싸움질하는 거 많이 보기도 했잖아요. 경험도 했겠죠. 친구끼리도 가끔 이렇게 술 한잔 먹으면 서로 언쟁을 높이다가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면 싸울 일이 없는데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다 보면 이렇게 멱살잡이도 하더라고요. 자, 이어서 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진인순 시인의 먼 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 길. 진인순. 단풍이 곱게 물들던 가을날에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간 내 아들아. 엄마는 할 말을 잃어 가슴팍을 쳐대던 아빠는 달을 보다 아들아 목이 메고 엄마는 구름보다 아들아 불러봐도 까만 하늘 저 멀리 사라지던 모습들 별들이 반짝이는 아득한 우주공간 하나둘 채웠건만 서러움 강물처럼 흐르던 소리마저 햇살 같던 아들아. 아마 아드님이 이렇게 먼 길을 떠나셨나 보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들이 먼저 가슴에 묻히고 나면 부모님 마음은 참 애절하고 간절하고 무엇을 봐도 무엇을 느껴도 또 맛있는 거 이렇게 앞에 두고도 먼저 생각나는 게 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마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로라도 아들을 추억하고 아들과 보냈던 그런 따뜻하고 참 좋은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그리움과 아쉬움보다는 참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채워서 아드님을 추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차영신 시인의 봄비라는 시 하나 더 볼까요? 좀 짧은 시긴 한데 읽어보겠습니다. 봄비, 차영신. 조용히 스미는 빗물이
작은 꽃잎을 깨웁니다. 말없이 젖어드는 순간 겨울의 그림자도 초록빛으로 번지고요. 그대 마음 가장 깊은 곳에도 보이지 않게 새순 하나 돋아오르는 따뜻한 봄비. 이렇게 봄비는 많은 생명들에게 희망과 꿈과 사랑을 주지요. 목말라 애타는 대지에, 목말라 애타는 그런 식물들에게 짧게나마 내리는 빗물은, 봄비는 참 얼마나 단비일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오잖아, 그죠? 네, 그만큼 소중한 게 봄비라고 봅니다. 우리 각자가 이렇게 봄비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우리 살아보도록 해보죠. 노력해보죠. 그죠? 자, 여기까지 차분하게 시 감상을 해보았습니다. 시라는 것이 꼭 먹는 음식 같아서 때로는 입맛에 맞고 때로는 못 먹을 만큼 그런 것이 시입니다. 나의 정서와 맞닿아 있거나 시를 읽을 때 내 감정선이 읽는 시에게서 조금의 공감대를 갖는다면 나를 일으켜 세우는 시가 되겠죠. 문학사람 봄호 속의 시 소개는 오늘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잠시 시를 읽는 이와 시를 쓰는 이의 마음을 언급했는데요. 시를 쓰는 사람은 순수해야 한다는 순진한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예술하는 사람들이 더 아집스럽고 융통성 없고 배려심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시를 쓰면서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잘 쓰고 그 시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밝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말하곤 했는데요. 이제는 이런 말 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 마음에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존재하는 한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회는 영영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요즘에 벌어진 일들이 저를 실망스럽게 했다는 얘기도 되겠죠. 얄팍한 시 한 줄 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이름 좀 알려줬다고 해서 우쭐대고 다른 시인들 무시하고 권력의 빌부터 욕심부리는 것을 보면 정말로 구역질 납니다. 저는 우리 세종문인협회가 좀 더 성숙한 문학단체로 거듭나도록 회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많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다독이며 즐거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심수봉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전영록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 두 손을 꼭 잡았나. 눈앞의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보내주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해. 뱃고동 소리도 울리지 마세요. 하루하루 바다만 바라보다 눈물 지으며 힘없이 돌아오네.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게 다 이별의 눈물 보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남잔 다 그래.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고